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자 전형으로 대기업에 운 좋게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도와주며 일을 가르쳐주던 선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늘 저를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에 3년간의 사내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안은 모두 고학력자 집안이었죠. 이 내용을 알게 된 엄마는 우리 집안과는 많이 비교되면 어쩌냐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매너가 좋아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뒤 상견례 날이 됐고 두 식구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 예비 시어머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대학교를 안 보냈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엄마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배움보다는 몸소 경험하고 싶다 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학창시절 똑똑했던 아이라 어떤 선택을 해도 잘해낼 거라 믿었죠.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버지를 일찍 열고 혼자 일을 하여 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알았기에 좋은 성적이었지만 선뜻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어도 엄마는 다 알고 계셨고 그 부분을 늘 미안해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물으시니 괜히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어찌하여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고 상견례 이후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못해본 취미생활을 하며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살림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엄마가 다 해주셔서 살림에 대해 무지했던 저였지만 즐겨본 드라마에서 봐왔던 사이 좋은 고부 사이를 상상하며 알겠다고 하고 남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어머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저 역시 살림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아가씨는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아서인지 괜히 불편했습니다. 아가씨는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지만 웬만한 회사는 쳐다도 보지 않았고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2년이나 흘렀다며 남편은 늘 걱정했습니다. 옆에서 살림을 하면 늘 훈수 두는 건 역시 아가씨였고 융통성이 없다며 늘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식 관련 뉴스가 나와서 보고 있는데 아가씨는 엄마 내가 좋다는 종목 알고 있는데 투자할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수익 있길래? 라며 솔깃했습니다. 선배가 준 정보인데 지금 거의 3배는 생각하고 있나 봐. 내 친구도 2천만 원 투자했어. 라며 말했고 어머님은 나도 해줘. 나는 3천 할래.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듣는 중 근데 너무 많이 하다가 잃으면 어떡해요.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이야기하니 언니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면서 뭘 아는 척해요. 비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축이나 저금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방을 노리는 주식은 늘 겁이 많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무시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가씨가 추천한 종목을 샀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수익이 났습니다. 명문대에 나온 우리 딸이 역시 최고다, 최고 하며 좋아하셨고 아가씨는 거봐 엄마, 내 말 듣기 잘했지? 라며 우스케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온 아가씨는 호들갑을 떨며 엄마, 내가 진짜 좋은 정보 얻어왔어. 앉아봐. 서울 아파트인데 계약금 6천만 원만 있으면 된대. 어머님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서울인데 6천. 말이 되니? 라고 대답하셨고 입지도 대박이고 완전 역세권이야. 대신 4년 뒤 분양 예정이래. 솔직히 4년은 금세잖아 엄마. 그리고 6천에 서울 아파트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냐? 라며 어머님을 꼬셨고 어머님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래 우리 딸이 추천한 건데 무조건 해야지. 근데 정말 정확한 정보 맞지? 사기 아니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엄마 이거 우리 학교 선배가 알려준 거야. 그 선배도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항상 과에서 1등이었어. 이 사람 정보는 무조건 확실해. 라며 확신했습니다. 옆에서 내용을 들으니 제가 알고 있는 지주택 같아서 조심스럽게 지주택 아니에요? 그럼 위험 요소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 아가씨는 고졸인 언니가 투자를 뭐 알긴 해요? 우리 학교는 똑똑한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는 곳인 거 몰라요? 언니는 투자할 돈도 없으면서 괜히 끼어들어서 초나 치지 마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고졸이긴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피해보았던 게 생각나서 이야기했는데 제 말은 바로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내 딸 때문에 부자 되겠네 하면서 어머니, 남편, 아가씨 이렇게 세 채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머니는 연락이 없다며 저에게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입주는커녕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삽을 푸기는커녕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가씨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선배에게 연락하였고 몇 채만 더 동의하면 되니까 곧 공사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코인을 어머님께 추천했습니다. 어머님은 코인은 그렇고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취준생을 할 거냐? 나이도 이제 차는데. 라고 말하니 아가씨는 엄마,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더 이득이야. 나만 따라와. 라며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이전 투자한 게 아직 회수도 안 된 상태라 돈이 없다고 어머님이 이야기하니 이런 기회 놓치면 엄마 평생 후회해. 내 말 믿고 돈 좀 빌려와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이리저리 모아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코인에 투자하였고 쭉쭉 올라갔습니다. 역시 우리 딸,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하며 좋아하셨고 두 사람은 명품이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갑자기 코인은 바닥을 쳤고 어머님은 울며불며 나 이제 어떡해, 책임져. 라고 아가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지금 조정 중이래. 엄마 이럴 때일수록 더 넣어야 나중에 미친 듯이 올라가. 라고 어머님을 꼬셨습니다.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여기서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자 옆에 있던 아가씨는 고졸인 사람이 경제의 경자를 아냐고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은 아가씨의 말에 팔랑귀가 되어 갯돈을 먼저 받고 투자했습니다. 아가씨 말대로 초반에는 다시 오르나 싶더니 아예 바닥을 쳤고 그냥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은 노후자금은 물론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였기에 정신이 반쯤 나가셨습니다. 아가씨에게 책임지라며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미안한 내색 없이 돈 좀 만지려면 어느 정도 잃을 수도 있지. 그거 좀 잃었다고 사람을 쥐잡듯 잡냐며 소리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어머님은 당장 나가라며 아가씨를 내쫓았고 아가씨는 친구네 집에서 살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 좋은 투자처라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황을 모두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미쳤냐며 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머님이 계약금을 넣은 1억 8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하니 투자금의 반만 받아도 잘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뒷목 잡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님은 이제서야 너가 이야기할 때 들을 걸 하며 후회하셨습니다. 잘난 아가씨의 말만 믿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았고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분가하여 지금은 남편과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그 잘난 명문대 나온 아가씨는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넣는 곳마다 떨어졌고 우리 몰래 투자를 했다가 빚까지 생겼는지 아주 작은 중소기업 격리로 들어가 열심히 빚을 갚고 있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